자, 세 번째 강의는 우리가 파트 교재를 기준으로 파트 3번에 챕터 6번에 보시면 전체 구조의 작성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책 페이지 수는 122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단면을 표현해 주기 위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왼편에는 이제 작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시가 무슨 표시냐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이 건축물에 우리가 이제 평면도 상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면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이고 보는 방향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보는 방향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단면을 하고 이쪽으로 본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를 잘라서 이쪽을 본다는 거죠. 이 A쪽 방향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르는 면이 방과 욕실과 거실을 이제 가로지르게 되고, 지금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들의 중심선이 3000, 2400, 4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면도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이 도면은 단면도 전체 구조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혜선, 지반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700은 이해가 되지만 왜 여기서 600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00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현관 옆에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가지고 우리가 실내 높이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지혜선이 되는 기본 0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칸 올라가죠. 계단 한 칸 올라가죠. 그럼 한 칸 올라가면 150. 여기서 또 한 칸 더 올라가죠. 그럼 여기는 또 150 올라가니까 300.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올라가면 또 150 올라가서 450입니다. 그럼 현관과 이 높이는 같은 상태에서 여기가 실내가 되는 거죠. 실내가 되기 때문에 실내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칸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150에서 총 실내 높이는 600, 집안 높이는 0. 이 사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에 맞춰서 치수를 놓는 거기 때문에 이 600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도면상에서 보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은 방, 욕실, 거실이고 그 다음에 방 높이는 60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은 우리가 방수 구조니까 이제 온도를 뺀 값으로 알아서 4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설계 치수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거라서 465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중심선의 위치를 시험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심선의 위치를 보시면 보통 이 외벽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정말로 딱 벽의 중심에 있죠. 이 내벽도 벽의 중심에 있는데 얘만 중심선이 이 외벽의 중심에 맞추다 보니까 내벽을 기준으로는 왼쪽에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 하면 이제 내벽과 외벽은 두께가 다르니까 이 벽에 이제 이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여기 그대로 연결해서 설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중심선은 외벽의 중심선에 맞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외벽 여기 중심선에 맞췄으니까 여기에 맞춘 거고,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단면은 이 내벽을 가로지르니까 내벽의 중심으로 치면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한번 그려볼 예정인데요. 이 그릴 때 사실은 제일 먼저 그리는 것이 이 구조를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번 책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 시간에 제가 그렸던 이 도면은 바로 지우도록 하고요. 책에 보시면 책에 그대로 순서가 나와 있죠. 12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선은 얘도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지반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끄트머리에 선을 하나 그려놓고 난 뒤에 옵셋 3000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2400 중심선부터 먼저 그리니까요. 4600 해서
먼저 중심선을 완성을 합니다. 선이 모자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연장하시면 되고, 약간 중심으로 옮길게요. 네, 이렇게 옮겨 놓은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 GL선을 기준으로 지금 그 다음 책 교재에서는 이제 벽체 두께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벽체 두께를 보시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도면이 외벽, 내벽, 내벽, 외벽입니다. 그러면 이 벽은 이제 중심선 오른쪽으로, 이제 중심선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옵셋, 외벽의 두께는 지금 현재 이제 122페이지에 보시면 작성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성 조건에 저 수치들은 다 바뀔 수 있는 수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수치를 한번 읽어 드리자면, 첨화나무 550, 천장 높이 2350, 물매는 3.5, 그러니까 10분의 3.5, 그 다음에 지붕 단열재는 180, 바닥 단열재는 85, 외벽은 1.5B 공간 쌓기에 단열재가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1.5B 공간 쌓기에 단열재가 120이 들어가면 400이니까 200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벽은 1.0B 쌓기이기 때문에 그냥 20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외벽이니까 200, 200 하고, 얘는 내벽이니까 옵셋 100을 해서 양쪽으로 100, 10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선 종류는 바꾸셔도 되고, 안 헷갈리면 바꾸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바꾸는 스타일인데, 책에서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124페이지에 보시면 GL선을 기준으로 이제는 층고 높이에 먼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L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700, 300에 50, 200 항상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옵셋에서 700, 지반선에서 아래로 70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50, 200. 우리가 이제 평면도 상에서는 이제 지하실이 없기 때문에 기초의 높이를 다 동일하게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했었죠. 외벽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옵셋 하셔가지고 200을 줘서 얘는 200, 200, 그 다음에 100을 하면 되겠죠. 100, 100 해서 왼쪽 외벽은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삭제를 하실 때는 가장 익숙하게 지울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랑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못 지우죠.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옵셋 200을 줘서 얘도 200, 200, 얘도 200, 200, 그 다음에 얘도 2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100을 줘서 역시 마찬가지로 100, 100, 100, 100 이렇게 양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하셔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안 헷갈리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안 익숙하니까 좀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크게 헷갈리진 않으시니까, 이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합격률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시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익숙해질 만큼, 다만 이제 치수를 외워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면 합격률은 충분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연습만 하시면 대부분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삐져나오는 선들은 바로바로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선은 치우고 다시 한번 더 그린 한이 있더라도 먼저 지우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지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도 정리를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 찍고 트림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정리를 하시고요. 색깔을 일부러 좀 안 바꿔놨더니만 조금 더 헷갈리네요.
내벽과 외벽을 미리 선을 종류를 좀 다르게 해주시면 그나마 삭제를 할 때 조금 덜 헷갈립니다. 중립선 이 레이어를 다르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 하나씩 레이어를 바꾸는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우리가 시험 시간을 좀 절약을 하려면 그거는 나중에 미루셔도 됩니다. 이런 작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작업에 맞춰야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MA라는 명령으로 제가 특성 복사를 하고요. 특성 일치 해서 얘네들은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중심선이니까 한 번 더 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부분은 다 했고요. 그럼 지혜선을 기준으로 이제 실내 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옵셋 600 해서 위로 600을 나가시면 됩니다. 자, 600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장 높이가 2350이었죠. 그래서 옵셋 2350으로 천장 높이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 높이, 보의 높이를 또 주기 위해서 아래로 100을 내리고 위로는 700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보의 높이는 외벽 쪽에 있는 겁니다. 외벽 쪽에만 있는 거고 내벽에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트림으로 외벽에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나중에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경 크게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에 700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층 높이, 천장 높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선을 그렸지만 요 아래선은 이게 없는 선이죠. 이렇게 없는 선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의 높이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되는 선만 남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자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이사이 끊어주고 위로 옵셋 45 아래로 36을 주시면 되죠. 이 선의 기준으로 아래로 옵셋 36 해서 얘를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매를 얘가 줬는데요. 자, 여기서 이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반자 천장을 그릴 때 물매를 기준이 되는 애를 잡았었죠. 어떻게 그랬었냐면 앞 시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걸 그릴 때 여기 보시면 보의 높이 여기에서 700을 올라와서 그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물매를 그렸었죠. 지금 물매가 여기 10분의 4인데 이제 도면상에서는 10분의 4고 그 작성 값은 이제 3.5로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10분의 4에 맞춰서 그럼 비교를 할 거니까 10분의 4를 맞출 건데요. 중요한 건 걔를 그린 얘가 얘입니다. 왜 얘가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는 왜 여기에 맞춰서 이걸 그렸느냐.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지붕 물매가, 그러니까 지붕 마룻대를 기준으로 지붕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이 길다라는 것은 우리 지붕 마룻대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4600이고 여기는 5400이죠. 5400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700만큼만 올라와야지 얘가 제일 낮은 지붕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짧은 쪽에서 여기에서 700을 나오잖아요. 그럼 700 올라와서 그리면 여기는 더 길기 때문에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겹치게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구조상 이제 여기를 만들 수가 없는 지붕 구조가 되죠. 그럼 여기 2350 맞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러니까 벽이 이제 지붕 길이가 가장 긴 부분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춰서 그 보에서 요 물매 값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시기 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려 볼 예정인데요. 그때도 제가 기준을 항상 지붕 마룻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붕, 요 지붕선이 여기 보이시죠? 요 점선이 처마 끝선입니다. 이 처마 끝선 상으로 제일 멀리 있는
그 지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물매를 결정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쪽 부분, 여기와 여기를 할 때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나마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서 그려버리면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가 겹쳐버려서 전혀 지붕 구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 그러니까 마루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보에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바닥 기준은 대충 그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제가 그 지혜선을 정리를 어느 정도 안 했기 때문에 지혜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혜선이었고요. 지혜선을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중높이에서 여기에서 라인을 위로 400, 여기서는 40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00을 주고요. 그림은 했는데 또 책은 350을 했네요. 제가 또 350을 하면 되니까요. 350, 1000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누구와 마주쳐야 되냐면 이 마루대 선과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늘려 놓으셔도 됩니다. EX 해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치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지붕 마루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지붕 끝선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지붕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역시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옵셋 위로 150을 복사를 합니다. 이 선은 나중에 제가 따로 쓸 거기 때문에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쓰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처마 나옴이 지금 현재 550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셋 550을 중심선을 550, 얘도 중심선의 기준으로 550 이렇게 처마가 나올 거리값을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이 물매가 연장되는 이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로 20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방향 150,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얘를 살짝 올려주고 난 뒤에 이 밑에 기준이 되는 요 선을 살짝 연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장을 하시면 여기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가 완성이 된 거죠. 물론 여기는 다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원래 보를 그렸었으니까 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옵셋 150, 위로 150 하시고요. 150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벽 두께에 이제 해당되는 90을 줘야 되는 거, 옵셋 90. 제가 이렇게 90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옵셋 120 해서 역시 단열재 두께 값도 정해주고 난 뒤에 이 부분은 정리를 살짝 해주시고요. 여기에 EX 연장을 해서 채워줍니다. 여기는 여기와 여기는 채워주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가 연결된 지점이니까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뭐 단열재 표시나 벽돌 표시는 나중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완료를 하시고요. 그죠?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 뭐 여기는 나중에 따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을 끝났으니까 이제 오른쪽도 하셔야 되죠. 오른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살짝 짧으니까 연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미러를 하시면 됩니다. MI 개체 요거고요. 하고 요거 찍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선은 항상 연장하시면 되니까 연장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된 게 있죠. 마찬가지로 요 처마 나옴 값에서 200 내리시고요. 이쪽 방향으로 150,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연장으로 얘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150이잖아요. 옵셋 150, 150, 그 다음에 90, 이쪽으로 90, 120 해서 이쪽으로 단열재 길이가 표시하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얘가 이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치우셔도 되고요. 쭉 연결이 되죠. 트림으로
여기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마 끝부분들은 양 끝부분은 이렇게 완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기둥들 이제 네 벽들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을 하시고 페이지 수 127페이지에 보시면 그 벽체를 편집하는 지붕 슬래브 교차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빨간 벽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벽돌로 다 채우고 이 윗부분만 지붕만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로 얘네들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 여기서 500,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500 내려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중림선이니까요. 이렇게 덮으시면 되고요. 선을 사실은 겹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쇄되면 티가 잘 안 나는 편이라서 선을 좀 겹치셔도 되는데 우선 편하게 얘를 이쪽으로 500을 하면 이렇게 끊어줄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살짝 정리를 나중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완료를 하고 완료를 했다면 이제 요 중림선 요거는 처마 나옴 끝선이니까 지워주시고 지혜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당겨서 완성해주고 우리가 방은 지금 현재 높이가 이렇게 돼 있죠. 옵셋 30에 온도 구조 맞춰야 되니까 80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고 85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이고요. 그 다음에 30, 80, 85, 150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창 콘크리트 50 잡석 다짐 2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까지는 안 그렸고요. 여기까지만 작업을 했죠. 그러면 이건 일체형 구조를 제가 원통 기초로 일체형 구조를 할 거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가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일체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튀어나온 건 다 지우는 거죠. 사실은 일체형이니까 다 지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이거는 현관이었죠. 현관이 아니면 벽이니까 그냥 이대로 닫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료를 다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혀 뭐 재료 표시나 이런 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지붕 물매의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바로 마룻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지붕의 중림선에서 그려줘야 된다. 기울기를, 물매를 거기서 정해준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연습은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구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재료 표시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자 들어가는 부분 좀 더 마무리하면 단면도가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구조를 잡는 연습은 충분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